저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연말이 가고 내년 초가 되면 또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 말쯤 되면 이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고 아이들한테 좀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네, 그러면서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이 생리전 증후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댓글이 정말 그동안 올린 영상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석주님, 현아맘, 예, 반갑습니다. 현아는 잘 지내나요?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는 안 가도 숙제는 있군요. 일단 반가운데 숙제 시키느라고 너무 고생 중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현아가 지금 4학년인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는 분 만나니까. 저기 똥맘님이 중요한 글 써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보니까 9,850명이던데,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10,000명 채우시면 제가 이 어려운 시국에 좀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리아기상어님, 팟빵도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가 뭐 딱히 유튜브보다 재밌나 했는데,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팟캐스트는 또 팟캐스트의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유치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유미님,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요즘 같은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집에 가면 이제 어른이 넷인데, 저 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너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크니까 이렇게 오늘 별일 없었니? 뭐 여보 괜찮았어?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눈치를 보아야 하나? 저도 모르게, 네,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정은지님, 네, 교수님 덕분에 용기 내서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 생리전 증후군, 생리전 기분장애가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우울증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생리전하고 생리가 시작된 후에 너무 내가 다르니까 이중인격처럼 느껴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기분이 다운됐을 때 내가 정말 난지, 아니면은 기분이 좀 나아졌을 때 난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애들이 얼마나 헷갈릴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너찌님 반갑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한국 오셨나요? 한국 안 오셨고요. 좀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떨지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데, 김현정 선생님이랑 저하고 뭐 줌 이런 걸로 대화하는 걸 이제 방송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팟캐스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 그 김현정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막 활기가 넘치죠. 활기가 넘쳐갖고 매일 저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네, 팟빵에 가셔서 조선미의 우리 가족 심리상담소에 한 1년 전, 2년 전쯤 들으시면 김현정 선생님이라고 정신과 의사인데, 저하고 이제 같이 맞춰서 하시던 분이 있는데 정말 활기찬 분입니다. 네, MKH님, 아들이 선생님 덕분에 ADHD 빨리 알게 돼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우어머니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이런 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몰랐으면 정말 힘들게 살았을 텐데, 이제 알게 돼서 아이도 나도 훨씬 행복하다. 네. 현아 어머니, 생리전 증후군이신가요? 지킬앤 하이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으면은, 네, 빨리 가서 약 드세요. 네, 닌자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문제집을 너무 풀기 싫어해요. 많이도 아니고 쉬운 연산 문제집.
교과 문제집 2권인데 계획표대로 알아서 전혀 하질 않아요. 자, 지금 아이가 고1이면 할 겁니다. 근데 초1이면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애들도 아니구나, 딸이 어렸을 때 문제집을 2학년 때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 중에 하루 세끼 청소, 설거지 이런 거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계속 부엌에 있다가 이렇게 그릇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이렇게 후다닥 가서 씻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자동으로 돌아가는 뭐 설거지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냥 아무리 한 페이지라도 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매일 뭔가 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그냥 수학적 뭐 계산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매일 몇 장의 문제집을 푼다는 건 전두엽 관리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디서 전두엽 관리 기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관리 기능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내가 매일매일 문제집을 풀어야지. 그러면 문제집을 몇 시쯤 풀어야지, 문제집을 어디서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은 잘하지만 요리를 시작하기 힘든 거랑 이제 비슷하죠. 네, 임민희님, 생리전 증후군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남편이 못 견디게 답답하네요. 네, 남편한테 한번, 여보 한 달에 한 번 내가 정말 못 견디게 괴팍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남자들은 사실 의외로 알고 있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생리전 증후군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좀 까칠해지는구나, 예민해지는구나 해갖고 알아서 피한다고 하는데, 네,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시면 남편이 이제 보기 싫은 게 나의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안 보기 싫을까, 뭐 이렇게. 남편이 답답하시다고요? 좋아하는 것도 관심 있는 것도 말도 없고. 네,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있네요. 네, 하다못해 주말에 한 끼라도 뭐가 먹고 싶다고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의견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의견이 없으면 답답한데 의견이 많으면 화가 납니다. 네, 의견이 많으면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남편의 의견이 많지는 않은 분인데, 아는 사람인데, 내가 분이라 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 보니까 올려주기 싫은가 보네요. 의견이 많은데 의견이라는 게 그냥 부정적인 말이더라고요. 꼭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의견이 적으면 답답하지만 의견이 많으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본인 먹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네, 전미선님, 한글도 40개월부터 읽었고 한자도 7급까지 읽는 것 같고 영어도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할지, 그냥 놔두기에는 좀 아깝죠? 수제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한글을 40개월에 읽었으면 그냥 좀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의미에 대한 학습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 그냥 읽고 혹시 문자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런 점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글, 한자, 영어 이게 전부 다 언어라기보다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언어인데, 한글을 읽고, 그러니까 이 생긴 걸 보고 소리로 읽을 수 있고, 한자도 소리를 들려주면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영어로 레터라고 하죠. 문자.
이게 문자랑 문장이랑 이해랑 이게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읽는 만큼 이해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네. 더하기도 세 자릿수 더하기를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미 전달을 좀, 네. 뜻도 물어보고 그러면 뜻을 다시 물어보세요. 엄마 지금 뭐라고 설명했지? 그럼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뭐가 같은 점이야? 뭐가 다른 점이야? 이렇게. 네, 하트리님 34개월 여자아이가 반응을 줄여야 한다 해서 대답을 늦게 하거나 자주 반응을 안 했는데 계속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 그래요. 한 달 정도 지속하면 될까요? 일단 대답을 하는 빈도수도 중요한데요. 톤이 되게 중요합니다. 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하면은 0에서 100으로 가거든요. 그럼 아이가 100을 기대하는데 100에서 0으로 오면은 굉장히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100으로 했다. 100과 70과 2, 30을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OX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100, 70, 20 세 개를 섞어서 해주면 아이가 20으로 반응하는 거는 조금씩 이제 덜 요구하게. 34개월 된 박크리스님, 한 달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는데 갈 때마다 울먹거리고 가기 싫다고 하고, 가면 잘 있는데 갔다 오면 1시간 동안은 기분이 안 좋다고 징징거리고 떼를 많이 씁니다. 네, 집에 와서 한참 놀면 기분이 풀리고.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 새 직장을 얻어서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도 매년 이제 새로운 수련생을 뽑는데, 그럼 이제 3월부터 근무를 합니다. 이제 3월부터 근무를 하면은 제가 한 딱 3개월 후에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러면은 대부분 네, 몸살이나 무슨 염증이나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첫 직장을 다니는 거죠. 갔다 오면 피곤하겠죠. 이제 피곤한데 어른은 피곤해 하지만 애들은 이제 징징거리는 걸로 표현이 되겠죠. 가서 잘 지내고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네, 한 3개월, 2, 3개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헬로우 오로시님이시죠? 네, 7살 딸아이인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를 잘 못합니다. 고개는 숙이는데 입 밖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주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등 인사도 부끄럽다고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일상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어가 아니라는 건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일상 언어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미드 같은 거 보면 이게 부부끼리도 뭐 땡큐 뭐 이제 이런 거 하잖아, 쏘리 뭐 이런 거. 거기는 일상 언어 사이에 고맙다 미안하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남편한테? 저는 이제 미안은 일상 언어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러면 이제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안, 우리 가족들은 미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쏘리 이런 톤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워 미안해를 일상 언어로 넣으려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톤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안, 고마워는 고마워 하려면 좀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헬로 오로시님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실 되게 진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엄마 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남편이랑 막 얘기하는 거랑 뭐 저쪽에서 동네 어른이 올 때랑 똑같은 톤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인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일상 언어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말을, 그러니까 남편이 출장 갔다 왔는데 여보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닌자네님, 외출 후 자기 옷 제자리에 갖다 놓기, 색연필 사용 후 꽂아 놓기 등등.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생활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고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냅두거나 제가 대신 치워줘야 하는 걸까요? 저 이제 사실 요 문제를 다시 요즘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애들이 이렇게 운동을 갔다 오면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일단 이제 안방에 와서 저랑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이제 옷을 벗어요. 겉옷을 다 벗는데, 나 뭐 해야겠다 하고 이제 휘디딩 나갑니다. 이게 이제 안방에, 그 옷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되게 반복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엄마, 오늘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옷을 갖다 놓고 오렴?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찾겠어. 나 찾고 뭐 씻고 올게 하고 휙 가는데, 자기 옷을 두고 가는 게, 그러니까 옷을 제자리에 안 거는 게 아니라 와서 엄마랑 수다 떨고 씻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옷이 펄럭거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게 좀 애매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컸는데 옷을 제자리에 둘 줄도 압니다. 아는데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한은 그냥 이렇게 거실에 갖다 놔요. 거실에 뭐 의자에다 걸어놓는다든지 뭐 소파에다 던져놓는다든지. 근데 나중에 갖고 갑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참을만 하면 걔가 씻고 나오면 옷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시키면 해요. 그래서 저는 시키면 할 수 있으면 제가 피곤하지 않은 한은 중간지대에 갖다 놉니다. 알부자님, 메일 잘 받았다고요? 불속 보냈는데 너무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인사 못 드렸는데 지금 네. 제가 메일 보내시면 다 답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메일을 보내드리면 진짜 보내주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고마워 하시는데, 제가 뭐뭐뭐를 합니다 하면 웬만하면 하니까, 네, 여기다 올리는 게 좀 이렇게, 저도 라이브를 보는 게 있는데 바로바로 글을 올리는 건 어려워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댓글을 보내드립니다. 닌자네님, 네, 아까 옷 얘기하신 거죠? 너무 딱 맞춘 규칙보다는 유도리 있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추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옷을 하나 볼 때마다 계속 규칙을 상기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겪다가 내가 집에 오자마자 얘네들 옷을 스캔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요. 김은정님, 32개월 남자인데 말이 너무 늦어서 단어 위주로 말을 하는데 상호작용이 중요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짜증을 내네요. 자기가 하는 말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고, 동요를 엄마가 따라서 부르면 화를 내요. 제가 이제 32개월인데 단어를 말하면 이제 좀 늦은 거는 맞죠. 한 24개월 정도면 이제 문장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하니까. 그래서 늦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어머니가 많이 애쓰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상상이 돼요. 누구누구야, 아이가 물 그러면은 약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누구누구 물을 줄까? 이렇게 할 때 아이는 말을 하라는 압력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 그러니까 물을 원하는데 엄마는 말을 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러면 얘가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물 줘 이 정도만 하시면은
입니다. 전미선님, 몇 개월까지 낮잠이 필수인가요? 낮잠 필수 같은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전미선님이 네가 앉아서 엄마 너무 피곤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주면 고맙죠. 자주면 고맙고 안 자면 할 수 없고 밤잠 안 자는 애도 있습니다. 네, 많이 자면 참 좋은데 이 잠이라는 건 우리 뇌의 생리적 기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 잠에 대한 사이클이 안 맞으면 참 힘듭니다. 네, LJJKLSM님 8살 아이인데 학습지 검사 결과 행복지수가 낮고 정서적 안정이 낮은 아이, 잘 삐지고 말투가 점점 공손해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학습지에서 하는 검사 결과는 보통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우리 애는 이래요, 우리 애는 이래요 하는데 저도 임상에서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체크하는 이제 아이의 성향이 있는데 엄마가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그런지는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엄마의 주관이라는 프리즘을 하나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체크를 하시면 안 행복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전문가가 엄마가 애를 비교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구나 하는 거랑 엄마가 이런 면에 조금 민감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분명히 학교에서 이제 지금 3학년이니까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학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가 끊임없이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셨냐 했더니 학교에 가본 적은 없고 전화는 안 오더라. 전화가 안 오는 걸로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 가보고 선생님하고 좀 정기적으로 한 학기에 2번 정도라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이제 지내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냥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안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너찌님, 남편과 함께 방송하셨던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상하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방송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ASB님, 생리전 증후군에 세로토닌 영양제만 사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임상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치료적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자, 뭐 다음과 같은 게 효과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할 때 효과가 큰 순서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항우울제였잖아요. 근데 항우울제를 하고 먹고 2번을 했을 때는 효과가 더 커지고, 근데 이게 70, 30, 10 이렇게 되면 사실은 1번을 안 하면 2, 3번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라 세로토닌 영양제를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만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보셔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이제 1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제 ADHD가 여기에 딱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ADHD의 약물 치료가 70, 80%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교육. 이제 부모교육을 잘 받아도 2,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아이한테 엄마가 되게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 한 3분의 1 정도는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좀 그 이상은 기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